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법행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 부분 주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법정 채권관계 발생 원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채권관계 발생이 당사자 간의 계약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을 했는지랑 아무런 상관없이 법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실관계나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대로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이게 법정 채권관계거든요. 그게 이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세 개예요. 이렇게 세 개인데 실무상 사무관리가 쟁점이 돼서 소송이 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소송은 매우 많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부당이득보다는 사실 불법행위가 훨씬 많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 위임 계약일 수도 있고 고용 계약일 수도 다양한 뭐 전형 계약이든 비전형 계약이든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던가 이런 거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죠. 그 당사자들 사이에. 그것을 문제 삼는가 하면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그런 당사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했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초록색 불에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신호를 제대로 못 보고 저를 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치 6주에 이제 중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청구 사례인데 제가 이제 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보험적인 처리는 여기서 오늘 다룰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하고 그 운전자분하고 뭐 특별한 결합관계 있는 거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건, 사실관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정 채권관계고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불법행위가 딱 성립을 하게 되면은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정리했던 내용 민사재판, 형사재판 차이의 구조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예요. 손해의 전보.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그 지도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대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일반적인 입장인데 실무를 해보면 형사고소를 해서 이제 보통 민사 형사 같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왔다. 그럼 민사에서 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했을 때 힘이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힘들어. 그래서 사건을 진행할 때 민사만 할지 형사만 할지 아니면 민형사를 같이 진행할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런 불법행위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불법행위가 있고 특수 불법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대원칙, 대요건 가장 기본적인 틀을 설치하고 있고 특수 불법행위는 민법 제755조부터 760조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특수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추가해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할 때 그게 이제 특수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작물 책임도 있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 책임 무능력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논점들은 뭐 민법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시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있죠. 뭐 판례 지문을 외워야 되는 단답식이라든가 뭐 아니면 조문을 잘 외워야 되는 객관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불법행위에서 우리 법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과실책임주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자기가 가해 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라는 최소한의 귀책성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과실책임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과실책임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현실에서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현대 사회는
고도의 위험사회라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거대 기업이 있고 상당히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손해가 만약에 한번 발생하면 엄청 크죠. 예를 들면 한번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폭발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은 뭐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불이 났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까지 항상 과실책임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현실에서 매우 불합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요건 사실을 다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저쪽에서 가해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그게 위법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 솔직히 실제 재판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뭐 이것저것 감정하면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에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조금 특정을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민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특별법이 많아요.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특별법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특별법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 이런 경우면 이게 좀 무과실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입법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꼭 어려운 법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만약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특수 불법행위도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일반 불법행위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민법 제750조. 이건 정말 중요한 조문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에 위법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사실로 고의 또는 과실의 가해 행위, 그 가해 행위의 위법성,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의 발생, 그 손해와 위법한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사실이라고 불러요. 실제 소송하게 되면 이런 것들 다 누가 입증한다고요? 원고, 즉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해자의 그 위법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다. 이것을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님 모르면 재판을 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소송이라는 거 불리는 소송이 있어요. 또 의뢰소송, 제조물 책임소송, 환경소송, 공해소송,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 대법원이 간접방증이론, 일응의 추정론이라고 해가지고 인과관계가 생길 수 있는 그 사실관계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눠요.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그 단계 중에 일정한 단계까지 원고, 즉 피해자가 입증을 하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입증된 걸 일단 추정을 하고 상대방 쪽에서 자기한테 그런 책임이 없다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가해자가 입증해야 돼. 요걸 이제 일응의 추정론, 간접반증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설명한 부분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가장 일반론입니다. 네, 추가적인 강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를 한번 제가 이용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